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시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서도 각종 사고들이 소개됐던데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무작위로 서울 시내 수십 곳을 돌아다녀봤는데요. 불안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청 게시판에도 광진구의 한 환기구가 위험하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와 직접 찾아가 봤는데 어둠 속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바로 앞이 어린이와 노인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센터여서 그런지 시민들도 위험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다니면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저긴 그나마 뭐 인도가 넓기라도 한데 어쩔 수 없이 환기구로 넘어다녀야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동의 한 거리에는 심지어 환기구가 인도의 절반 이상을 아유.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경우엔 시민들이 그 위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거운 오토바이들도 주차되어 있었는데 네. 철망은 노후화됐는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되게 좁고 환풍기가 펜스도 없고 해서 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기준은 뭡니까? 뭐 몇 킬로그램까지 올라가도 되는 건가? 뭐 그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네,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3.0 킬로뉴튼 퍼 제곱미터, 다시 말해 제곱미터당 30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대규모 집회 등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때와 같은 5.0 킬로뉴튼 퍼 제곱미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던가요? 하지만 기준이 만들어진 환기구들은 지켜지고 있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환기구들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것만 된다. 판교 사고 직후에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뭐 별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2의 판교 사태를 막겠다며 환기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요. 도로변과 공원, 광장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환기구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화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엔 사람이 올라서지 못하도록 주변을 안전 펜스, 조경수 등을 이용해 차단하도록 했는데요. 서울시도 지상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 펜스를 만들도록 하는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가다 보면 환기구 높이가 2m 이상이 안 되는 곳들도 허다하던데 그건 어떡합니까? 네, 문제는 이런 규칙들이 사고 이후 만들어진 환기구들에만 적용됐다는 겁니다. 네. 기존 환기구들에도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을 명시했지만 단순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었는데요. 민간 건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자비를 들여 환기구 시설을 보강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구속력 있는 법 정비와 함께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좋은 안전 대책이라도 국민들이나 행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합니다. 제도는 제도대로 개선이 돼야 되고요.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도 없어야 되고. 언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 조심하게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